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첫 번째, 자, 흙벽돌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더라. 흙벽돌집. 자, 이런 집은 왜 짓고 살아가느냐를 봤더니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 설명이 하나하나씩 돼 있습니다. 자, 좁은 골목인 이유는요. 이 건물이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서 서로 그늘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운 사막 지역이잖아요. 작은 창, 두꺼운 벽, 이건 왜 그렇습니까? 안쪽은 시원하고 바깥쪽은 되게 덥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 있는 그 열이 한꺼번에 안으로 밀려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열을 위해서 벽은 가급적 두껍게, 창은 가급적이면 작게 내야 됩니다. 창을 크게 낼수록 열이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지붕은 크고 평평하게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비가 잘 안 내리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지붕을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평평하게 만들어도 뭐 무너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평평한 지붕, 그리고 좁은 골목으로 서로서로 그늘지게, 그리고 단열을 위해서 창은 작고 벽은 두껍게, 이렇게 하는 것을 흙벽돌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지하로 수로를 뚫어가지고 물을 활용하더라라는 거죠. 이걸 지하관계수로라고 합니다. 지하관계수로. 관계는 물을 끌어온다 이런 얘기인데요. 아무래도 건조한 지역이니까요. 지하로 물을 끌어오더라라는 거죠. 사실 그냥 물 끌어오는 수단은 다른 지역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독특하게 지하로 물을 끌어오더라. 자, 이거는 어떤 원리인지 자, 보시면 일단은 위에 이렇게 산이 있습니다. 근데 건조 지역의 산이기 때문에 사실 바짝 말라 있는 게 맞는데요. 굉장히 또 건조 지역에서도 높은 산에 해당되는 지역 같으면요. 이런 데 끄트머리에 눈이 있습니다. 쌓여있는 만년설 같은 거. 근데 이게 또 따뜻한 때는 녹겠죠? 자, 그러면 이 물들이 이렇게 흘러내려올 겁니다. 자, 흘러내려오면서 이런 쪽으로 이렇게 스며든다는 거죠. 투수층에. 자, 그러면 이쪽으로 흘러가 버릴 이 지하수를요. 지하에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서 물을 쭉 끌어온 다음에 이쪽 지역에 마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죠. 이거를 지하관계수로라고 하고요. 이거는 증발을 막기 위해서 자, 요렇게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르는 이름은 좀 다릅니다. 근데 뭐 이란에서는 카나트라고도 하고요. 뭐 북아프리카의 포가라, 뭐 카레즈, 카널싱 등등의 이름으로 불리지만 시스템은 매 한 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흙벽돌집 짓는 거 말고도 이런 사람들은요. 흰 옷으로 몸을 감싸고 자, 요런 옷들을 입고 살아갑니다. 일단은 흰색이라는 것은요. 빛을 많이 반사시켜주기 때문에 덜 더워요. 그리고 더운데 왜 반팔로 다니지 않고 온몸을 감싸느냐. 이것은 강한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기 위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옷들도 많이 입고 다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이제 사막에 대한 얘기를 마치고요. 자, BS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텝 기후 지역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또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왼쪽에 있는 거는요. 중앙아시아 키르기즈스탄에서 주로 짓고 살아가는 유르트라는 가옥입니다. 유르트. 그 다음에 요쪽에 있는 거는요. 몽골 쪽에서 주로 짓고 살아가는 게르입니다. 사실 거의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자, 인간의 거주 형태 중에서는 가장 천막에 가깝게 지어놨습니다. 텐트에 가깝게. 자,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람들은 뭘 하면서 주로 살아가느냐? 바로 유목을 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BS 지역에서는요. 유목을 주로 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동식 가옥을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유목을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사실 떠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어떤 이런 내면적으로 봤을 때요, 그냥 정착해서 편안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이 사람들이 이동을 하느냐라는 건데요. 자, 이것은 이 지역의 기후가 답을 알려줄 겁니다. 일단 이 지역은 건조합니다. 그리고 풀이 자라고 있습니다. 일단은 건조하기 때문에요. 농사가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불편해요. 그리고 풀들은 자랍니다. 그러면은 풀을 뜯어먹고 사는 가축은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농사는 분리하고 가축은 키울 수 있는데 풀이 1년 내내 자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시기별로 좀 다른 지역에서 풀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농사는 짓기 불편하니까 결국은 가축들을 때에 따라서 풀 뜯어 먹이면서 이 가축들을 키워가지고 그것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가축들은 키워서 뭐에 이용하냐? 고기도 먹고요, 피도 먹고요, 그다음에 뭐 털도 이용하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므로 결국은 이동식 농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은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가축들을 풀 뜯어 먹이려면 어쩔 수 없이 이동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사람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옥도 이동식에 맞게 천막 형태로 짓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런 지역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구나 이제 잘 이해가 되셨죠? 자, 특히 여기 사막 지역 같으면요 이미 사막이 돼서 그렇다 치고요. 자, 이런 스텝 기후 지역 같으면요. 자, 아무래도 뭐가 있습니까? 풀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런 풀들이 점차적으로 사막으로 바뀌는 이런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왜 그런지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왜 사막으로 점차 바뀌어 가는가? 아무래도 사막 그 주변에 있는 이런 지역, 여기가 스텝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런 지역은 이제 사람들이 유목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좀 욕심을 부린 거죠. 그래서 과도한 농경이나 아니면 유목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풀을 너무 많이 뜯어 먹이고 그 다음에 거기를 아예 경작지로 바꿔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런 사막 주변에 풀들이 있는 스텝 지역이 자꾸 사막으로 바뀌어 가더라는 겁니다. 결국 인간의 과도한 욕심이 부른 재앙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지역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자, 주로 어떤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사막화가 나타나는지 또 다른 지역 지도를 볼게요. 자, 요거는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자, 특히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 사하라 사막의 남부에 스텝 기후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무슨 지역이라고 하냐면요. 사헬 지대라고 얘기합니다. 사헬 지대. 사헬이라는 말은요. 아프리카어로 가장자리라는 이런 뜻입니다. 사하라 사막의 가장자리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 지역은 어쨌든 풀들이 자라는 스텝 기후입니다. 근데 이게 뭘로 바뀐다고요? 인간의 과도한 농경 그리고 과도한 유목 거기다 기후변화까지 곁들여지면서 사막으로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굉장히 사막으로 빨리 바뀌게 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고통받고 살아가던 가축들이 또 고통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인간들의 과도한 농경 그리고 유목 이런 것들로 생겨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단 사해지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막 근처 지역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막화를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대책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협약도 맺어서 사막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 생활까지 특히 가옥 구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기후를 알아맞추는 문제들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에 대해서 대비를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